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저희는 건강을 위해서 건강 비법 알려드리는 순서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은 혈관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아니 요즘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이러는데 계속 날은 덥고 그래서 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습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이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더운 날씨 속에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물과 야채 또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서 불쾌지수를 낮춰주시는 게 우리 몸에 좋다고 합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산발적으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던데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하네요.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은 빗방울 정도만 지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내렸던 소나기처럼 강하게 쏟아지진 않겠지만요.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다소 선선하겠습니다. 오늘도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 산지와 영남 해안에 10에서 40mm, 강원 동해안과 영남 내륙, 제주에 5에서 20mm, 그 밖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에는 빗방울 정도만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19.7도, 대전은 19.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 서울은 29도, 대전 22도, 대구는 19도 등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를 원체는 내일로 앞두고 있었는데요.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에 비 예보가 있는 등 날씨 변수로 인해서 16일로 발사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놀라지 마십시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른다면입니다. 사실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미국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한민국의 금리도 이제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금리가 7%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이 된다면 혹시 서울 전체 아파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월 평균 상환액이 얼마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한 3% 선에서 받았으니까 그렇죠. 2배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월 평균 한 260만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정보 플랫폼 업체에 따르면 지금 정도의 어떤 가격이 그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7%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서울 아파트의 월 상환 대출액은 261만 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금리가 7%대로 오르게 될 경우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아파트 크기마다 좀 다 다르겠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아파트 이제 크기가 다 다른데요. 저희들이 보통 이제 중형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84제곱미터 정도가 된다면 월 상환액이 291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는 246만 원 정도까지 상승된다라고 보는데 이게 4월 대비 얼마 정도 올랐는가 하면 약 82만 원, 그러니까 84제곱미터는 84만 원, 소형 아파트 경우에는 상환액이 4월보다 한 68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 도시 생활 근로자들의 그 소득 수준에 비하면은 이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통계청에서 보통 이제 가계 동량 조사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이 한 363만 원이고 도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418만 원 정도인데요. 야. 금리가 한 7%까지 오른다면 네. 소형 아파트 경우에는 59%, 중형 아파트 경우에는 약
69%의 상환 대출을 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내 소득의 반 이상이 대출금 갚는 데 나간다? 그렇죠. 네. 야, 이거 생활은 어떡합니까? 저도 사실 지금 이 부분에 직격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요번에 이제 저희 전세 가격이 이제 다시 갱신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뭐 이제 시세대로 가니까 한 평균 한 3억 정도를 더 올려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저도 한 7%까지 오른다면 제가 받는 월급의 약 한 70% 가까이 이 상환 대출에 써야 돼서 저희 집 사람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 대한민국 재경부와 통산부 그다음 기타 부처가 일어났던 금리에 대해서 잘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다음 달 가스요금 설상가상 더 오른다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물가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스요금이 다음 달에 또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주택용 일반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상 단가가 메가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사실 가스요금은 발전 원료인 LNG 가격과 도소매 공급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종 원료비 정상 단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지난해 LNG 수입 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는데 가스요금 조정되지 않아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1조 8천억 정도의 미수금이 발생했고 올해 정상 단가를 올려 회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뭐 요즘은 다 오른다는 소식만 들리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5월 그리고 다가올 7월과 10월 이렇게 나눠서 조정이 될 텐데요. 조정 폭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사실 정상 단가는 지난 5월에는 제로, 그냥 0원이었는데 그것이 1.23원으로 인상되었고 10월에는 1.90원에서 다시 2.30원으로 0.4원 더 오를 예정입니다. 10월에는 가스요금뿐이 아니고 전기요금도 오르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뭐 이 부분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이제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 기준 연료비를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당 약 4.9원, 총 9.8원을 올리기로 결정했는데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장 더운 여름인 다음 달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의해서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하루속히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 가스 가격도 크게 오르고 이러한 가스 공사의 미수금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가스 요금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연쇄적으로 국내 물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공공요금 인상은 정말 다들 부담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름값 상상할 수 없이 올랐더라고요. 너무 올랐어요. 예, 저 어제 이제 저희 차 소형차에게 기름을 였는데 한 40리터 여니까 10만 원 가까이. 맞아요. 1,200원 네. 가까이 정도 맞아요. 나오던데요. 기름값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전기요금 모두 오르면서 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폭염 전력 소비가 가장 높은 기간을 앞두고 요금이 조정된다면 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요금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에 금리에 다 걱정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사회 이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재범으로 본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입니다. 지난 주말 성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과거 자신을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다시 한번 나와 일을 하면 시급을 높여주겠다라고 유인을 하고 이 미성년자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는데요. 네. 그곳에서 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9시간 반 만에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피해 사실을 들은 여학생의 부모가 다음 날 새벽 1시쯤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 A씨는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는 목적 유인, 감금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A씨의 휴대폰, 컴퓨터 등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앞으로 피해자가 더 있는지까지 조사하겠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A씨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던 그 전력이 이미 2차례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정당국과 사법당국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에 대한 추행을 했는 경우에 있어서 좀 온전주의적 판결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A씨 올 1월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고 3년간 신상공개 정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3년 동안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바 있는데요. 이번 집행유예를 처분받은 지 5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른 것인데 네. 여기서 제가 꼭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례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지만 주변에는 이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는 주소가 아니라 즉 신상 공개가 있는 그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에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성범죄자인 걸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다면 사실 신상 공개라는 건 주위 사람들에게 재범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건데 네. 이러한 어떤 감시망의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냐, 감시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요. 네, 신상 공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를 범하고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재판이 확정된 후에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 유죄 판결을 하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성범죄자 알림이 2에 보면 내 주변에 과연 어떠한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려주는 제도, 이것이 이제 신상공개 정보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 제도의 허점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성범죄자가 본인의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거잖아요. 주소지를 어떻게 보면 세탁한 건데 이렇게 하면 처벌받아야죠. 당연히 처벌 네.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처벌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실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인력,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A씨 신상 공개가 지금 되고 있었지만 그 장소에 신상 공개가 안 된 이유가 A씨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주변에 신상 공개된다면 불편해서 주소를 옮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상 공개를 하는 주소를 허위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20일 이내에 다른 장소로 옮기면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가 안 되었을 때 경찰서에서 3개월마다 성범죄자가 있는 주소지에 가서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어떤 인력과 그다음에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거나 20일 이내에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수조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허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범죄자가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1년 전에 한 1, 2년 전에도 이런 어떤 그 허점 때문에 많은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와 동시에 특정 언론에서 이제 실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성범죄자 알림이 2에 올라온 사람을 추적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등록된 주소지에 찾아갔습니다. 네. 찾아갔는데 그 장소가 철강 제조업체 등이 들어선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많죠. 또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이나 주위에 어떠한 곳도 없는 곳에 주소지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각지대를 반드시 메꾸어야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 알림이 뭔가 개선책이 좀 확실히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세 가지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신고의 대상은 법무부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 경찰이 하고 성범죄자 알림이 2에 올리는 것은 여가부가 하고 있습니다. 세 구체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험결이 발생하는데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금은 세 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러한 공백을 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들 절대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성범죄자 알림이가 제대로 실효적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당국이 힘을 써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해법 조속히 나와야 되겠다 네. 싶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얘기 함께 나눌 분입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전지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또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오늘 행복한 아침에 정말 반가운 분이 또 함께 하는데요. 이분 어떤 분인지 가장 먼저 노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ust put your hands up. 오징어, 새우, 멸치야. 쭈꾸미, 꼴뚜기, 상어, 거북이. 너희는 바다에서 태어나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니? 까치야, 나비야, 참새야. 갈매기, 철새, 고추잠자리. 너희는 하늘을 날면서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니? 고추, 수박, 호박, 호박이요. 내 꿀꿀양. 너희는 땅에서 태어나 무슨 생각하며 살고 있니? 우리네 인생 빈손으로 와서 옷 한 벌 입고 가는 것을 아름다운 증거처럼 마음을 비우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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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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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살자. 오징어, 새우, 멸치야. 쭈꾸미, 꼴뚜기. 야. 와,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 물 한 모금 하시고요. 야, 근데 진짜 언제 봬도 에너지가 네. 뭔가 압도하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 어지럽진 않으시죠? 네, 에너지 걸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저희 행복한 아침에서 한 1년 반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탤런트 겸 가수 신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물 한 모금 하세요. 네. 아, 아침에 이렇게 멋지게 또 춤과 노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이 아침에 너무 바쁘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도 뭐 일상이 계속 바쁘시죠?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김지혜 작가가 창작해서 쓴 인간 실격에서 전도연 배우의 시어머니 역, 그리고 박병원 배우의 어머니 역, 네. 그리고 스텔라 영화에서 투탑 주인공 이규영 배우의 어머니 역, 그리고 영화 극도극장에서 이동희 주인공 배우의 어머니 역을 했고요. 또 노래 7집 나이가
왼수다가 숨이 차서. 네. 저하고는요 20년 인연이세요. 음. 2002년도에 제가 SBS에 있을 때 그 추석 특집으로 신신혜 선생님의 세상은 요지경을 제가 일주일 동안 사사를 네. 받으면서 대상을 받았고요. 그거 기억나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그대로신 거예요. 너무 날씬하시고 건강 비결이 진짜 궁금해요. 오늘 알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예. 건강 비결 궁금한데요. 뭐 다 건강하고 싶잖아요. 네.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일단은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스스로 또 노력을 해야죠. 먹는 거라든가 또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잠자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는 좀 소식하는 편이고 골고루 먹어요. 또 안 맞는 음식은 절대 안 먹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운동은 노동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 춤추시잖아요. 노래하시면서. 네, 춤출 때 이게 에너지 소모가 운동이거든요. 굉장히 클 거- 그리고 또 집에서 니트 운동처럼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좀 집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고 또 이제 좀 키발 딛고 좀 걷고 또 그리고 훌라후프도 좀 덜어. 아유, 뭐 다 하고 계시죠. 아이고, 생활을 하시는데요. 스쿼트도 이제 좀 하고. 건강하실 플랭크도 수밖에 좀 없네요. 근데 체중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아주 날씬해요. 예. 네, 이게 근데- 20년 전 바지예요. 근데 제가 당뇨 가족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엄마가 네. 당뇨가 있었죠. 네. 처음 이제 저를 낳고는 이제 비만해졌대요. 복부 비만. 네. 그다음에 40대에 고혈압. 50 초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돈을 떼어 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니 당뇨가 왔어요. 50대 중반쯤에 뇌졸중. 그리고 이 심장 이제 관상동맥이 좁혀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왔어요. 협심증에다가 나중에 심근경색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뭐 당뇨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된 거죠. 아. 만성 신부전증 그리고 뭐 눈도 당뇨성 망막증도 왔고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 제대로 오셨어요. 혈관 관리 비법 제대로 오늘 한번 배워보시고요. 네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꽁트로 준비한 게 있는데 꽁트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로만 건강 챙기는 윤여사입니다. 우리 나이가 여기저기 고장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조금 삐걱대는 것에 충격받지 않고 건강을 챙기려고 늘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혜 원장, 오늘 우리 점심 먹기로 했잖아? 네, 오셨어요. 시간 딱 맞춰서 오셨네요. 우리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내가 오면 생각했는데 오늘 불고기 냉면 어때? 날씨도 더운데 맛있겠다. 노노노노.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럼 우리 브런치로 할까? 베이컨 듬뿍 넣은 샌드위치에 달달한 크림치즈 올린 앙버터.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아니 왜 다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럼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하든지. 우리 김정은 선생님네 가서요. 건강식으로 먹어요. 뭐 건강하긴 한데 좀 간이 슴슴하잖아. 나 오늘 좀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좀 진한 걸 먹고 싶거든.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윤 여사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으셨잖아요. 거기서 우리 혈관 쓰리고 진단 받지 않으셨어요? 뭐 그야 그랬지. 그런데 그거랑 이거랑 오늘 점심 메뉴랑 무슨 상관 있어? 이 혈관 쓰리고의 원인이요. 바로 녹슨 혈관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드셔가지고 아예 혈관 막혀버리게 하시려고요. 우리 그냥 건강식 먹으러 가요. 싫어. 우리 그냥 맛있는 거 먹자. 아무리 혈관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아니 혈관이 녹슨다고 하질 않나. 아니 그거 좀 먹는다고 혈관이 막힌다고 겁주질 않나 말이야. 맛있는 거 좀 먹겠다는데 이렇게 겁을 줘서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저의 쓰리고 이 원인 진짜 녹슨 혈관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꽁트로 본 오늘의 주제입니다. 쓰리고 늪에 빠진 당신 원인은 녹슨 혈관 이렇게 오늘
주제를 정해봤는데 쓰리고는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마 알고 계실 네. 것 같아요.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인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중장년층에서 쓰리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세 가지 질병 중에 고혈압이든 고지혈이든 당뇨든 이게 한 가지만 생기면 나머지도 이렇게 언젠가는 쓱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문제점 아닐까 싶어요. 네. 신신혜 씨 콜레스테롤 수치 괜찮으세요? 약을 먹으니까 네. 아주 정상인데요. 네. 고지혈증이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른 건 아직까지는 아, 없습니다. 그래요? 네. 네. 보통요 이런 혈관 쓰리고가 있으신 분들은요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을 동반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혈관에 나쁜 물질이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촉발하고요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각하면 뇌졸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사증후군을 동반하신 분들이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은요 4배 정도가 상승하고요 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은 68.5배, 와. 당뇨가 발생할 위험은 10배까지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정말 우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대사하면 우리 뭐 연극 드라마의 대사는 알고 있지만 대사증후군 정확하게 뭔가요? 우리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되면요. 그 영양 성분을 혈액을 통해서 필요한 조직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고요. 남는 것은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저장한 것을 꺼내서 쓰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말했을 때 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에 장애가 생겨서 몸에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증상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은 사망 위험이 높은 공범 질환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대사증후군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고요. 30대만 살펴보면은 5명 중 1명. 그리고요, 10대와 10대 이하 어린이에게도 대사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뭐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어린이까지 그리고 4명 중에 1명이라면은 뭐 저도 뭐 우리 모두 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대사증후군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이제 대사가 아주 잘 되면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겠죠. 근데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요 중성지방이라든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관에 찌꺼기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혈액 흐름이 잘 가다가 갑자기 좁아진 통로를 싹 지날 때요 혈액 흐름의 속도가 바뀌면서 와류가 생길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요, 이런 대사증후군이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본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기 전에 잘 스스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피 상태는 어떤가, 내 혈관 상태는 어떤가 이런 게 궁금한데 대사증후군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자가진단법 이런 건 뭐가 없겠습니까? 아, 네. 보통 5가지를 우리가 체크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불러드리는 항목을 잘 들으시면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보통은 우리가 허리둘레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혈압이 130에 85가 넘는 경우나 아니면 아예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경우도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요, 150 이상인 경우, 그리고 공복혈당은 100을 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5가지, 그리고 착한 콜레스테롤 HDL이요, 낮은 경우인데요. 남자의 경우에는 40을 미만으로 보고 여자 경우에는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 5가지가요, 죽음의 오중주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일단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복부 비만, 그렇죠? 허리둘레 네. 재는 거네. 그리고 나머지는 피 검사를 좀 하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니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네. 지금부터 녹슨 혈관이 불러오는 위험한 증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슨 혈관이 불러온 증상 첫 번째,
뭔지 보시면요. 그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심장 비대증입니다. 심장 비대증은 일단 말로 볼 때 심장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 혈관에 이상이 오면서 심장에 어떤 그 무리가 오는 걸까요? 뭐죠?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혈관에 플라크가 생기거나 혈전이 생기거나 그럴 때요. 혈관에 이제 무리가 되면서 심장에도 결국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심장 크기가 증가하는 걸 나타내는데요. 혈류를 더 세게 보내야 되니까 심장은요 근육 덩어리거든요. 혈관 펌프질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생기면 비후성 심근 비대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주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심장에는 4가지 방이 있거든요. 그런 방들의 혈액을 담고 있는 주머니 자체가 푹 하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장성 심장 비대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붓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펌프질을 하니까 두꺼워지고 커지고 그런 그러네.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 비대증 같은 경우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녹슨 혈관의 경고 첫 번째 심장 비대증이었고요. 이어서 다음은 뭔지 볼까요? 자, 다음은 혈관벽 세포 조직 손상입니다. 들을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는데요. 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 혈액의 흐름은 정말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 흐름이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압으로 이르는 혈류가 혈관벽에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럼 혈관벽 세포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도관에다가요. 고무호스를 연결해서 앞에 있는 밭에 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있는 밭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줄 수 있지만 저 멀리 있는 곳은 어떻게 줘야 할까요? 이렇게 눌러주죠. 그렇죠. 눌러서 그렇죠. 더 멀리 나가게. 나갈 수 있게. 그만큼 이렇게 혈관 자체가 좁아지게 하는 이런 원리가 네. 혈류의 흐름에도 똑같이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혈관벽이 노폐물이라든지 혈전으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면요. 혈류 흐름이 빠르게 되고요. 심장에서 아주 심하게 고동 자체가 빠르게 나오면서 그 혈류의 충격이 혈관벽에 가해지게 되죠. 분당 60에서 한 90회 정도로 한 수년간 지속하게 되면 그 충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혈관벽의 세포 조직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혈관벽 조직 세포가 상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그 손상된 혈관이 뇌혈관 같다라고 하면 뇌출혈과 같은 아주 위험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이 혈압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의 혈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신장 같은 경우는 혈류를 통해서 노폐물이라든지 소변을 걸러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신부전과 같은 질환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혈관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녹슨 혈관이 불러온 마지막 증상 뭔지 궁금한데요. 보여주시죠. 네, 주교혈관 막힘 증상입니다. 이거 막히는 것도 무시무시하거든요, 또. 네, 이렇게 녹슨 혈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관이라고 볼 수 있는 관상동맥과 경동맥이 막힐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관상동맥, 경동맥 정말 중요한 혈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기면은 죽음까지 이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혈관에 이제 유별나게도 산화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은요, 혈관 중에서도 관상동맥이랑 경동맥에 침투해가지고 만약에 플라크를 형성하고 그걸 좁아지게 한다면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근육이거든요. 그럼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선생님 그런데 혈관을 완전히 막기 이전에 노폐물이 쌓일 때 뭔가 증상이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게요. 혈관이 조금씩 막히면서 증상을 알려주면 너무나도 고마울 텐데요. 보통 70% 정도까지 막힐 때까지는요.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때부터 혈관이 더 막히게 되면 우리가 아주 협심증이라고 하는 흉통을 동반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주 꽉 막혔을 때는 우리가 아주 심한 흉통을 느끼면서 식은땀이나 이제 쓰러지기도 하시는 심근경색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에 심근경색이 생기면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스텐트라고 하는 응급 시술을 받으시거나 아주 막힌 경우에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하는 응급 수술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을 넘기시면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피하고 혈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지혜 선생님이 계속 뒤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혈관이 녹슬면 그럴 수 있다. 네. 그 혈관 녹슨 혈관의 경고 알아봤는데 자 혈관이 깨끗한지 혈관이 잘 흐르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손톱을 보시면 돼요. 네. 여기 손톱에 보면은 엄지 손톱으로 보시면 밑에 이제 하얗게 반달 모양 초승달이라고 생긴 네. 부분이 네. 있죠. 이걸 조반월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손톱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눌러보시는데요. 지그하게 눌러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눌러보실까요? 혹시 누르셨을 때요.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얼만큼 눌러야 돼요? 지그시 한 10초 정도 누르시면 지그시 누르는 거 정도가 내가 나를 누르니까 그냥 살살 누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괜찮은데요? 눌렀을 때요. 네. 바로 네. 혈관 경직의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찌릿하고 아픈 느낌이 딱 눌렀을 때 드셨다면요. 혈관 경강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네. 아니 지혜 선생님 손톱뿌리하고 혈관경직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 우리 손에요. 보통 모세혈관의 70% 정도가 집중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톱을 보면요. 혈관의 손상 상태나 아니면 병리적인 문제를요.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6개 이제 혈액순환과 관련된 6개의 경락이 있는데요. 그 경락을 보면은 손톱 뿌리를 눌러서 이제 혈관 경직도도 같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 눌러봤는데 신신혜 선생님 어떠세요? 아프세요 혹시? 살살 눌러서 그런지 안 아픈데. 아니 어떤 손가락은 아프고 어떤 손가락 안 아프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의학적으로 아까 전주희 선생님 6개 경락하고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내부 장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지손가락을 눌러서 아프신다고 하면 이것은 폐, 호흡기, 기관지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검지손가락은 대장과 연결이 되고요. 중간 손가락은 심장, 또 심장을 싸고 있는 막, 네 번째 손가락은 신경 정신 기능, 다섯 번째 손가락은 심장하고 소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혈관 경직도를 볼 때는 아무 손가락을 누르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각 부위에 누르셨을 때 다른 부분보다 아픈 통증이 있다면 그 부위와 관련된 장부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만 들어도 이 혈관 관리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싶은데 신신혜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쓰리고는 아직 영향받지 않고 있다 이랬잖아요. 네. 그만큼 관리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행복한치 카메라가 평소에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세상은 오지경 1990년대 노래 한 곡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녀. 온 세상을 요지경으로 만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오늘의 주인공. 남다른 건강관리 비법으로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자랑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신신혜 씨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신혜 씨는 정원을 관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에 여기 큰 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도 있었고 석류나무 큰 것도 있었고 목련꽃도 있었는데 그땐 지금도 매미는 있어요. 이제 8월쯤 되면 매미가 이제 또 정원 관리를 마친 신혜 씨가 집에서 들고 나온 이것 바로 훌라후프인데요.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허리 24인치를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 훌라후프라고 합니다. 훌라후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두꺼울수록 좋아요. 그거야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를 이렇게 쳐주고 마사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도 좋아요. 그 이후로도 한 점을 훌라후프에 매진한 그녀. 그렇게 아침 운동을 끝마치나 했더니 이번엔 체조를 시작합니다. 다리도 쭉쭉 늘려주고 전신을 사용해 열심히 운동을 하는 신혜 씨. 제법 전문가 포스가 나는데요. 예? 스쿼트는 보통 이 어깨선과 똑같이 이 발을 벌리고 이 무릎이 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무릎과 이 히프 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그래서 고추 세우고 팔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동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지탱하고 서 있다가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운동하는 데 시간을 보낸 신혜 씨인데요. 피곤할 법도 한데 그녀가 이렇게 운동에 열심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모친께서 우리 엄마가 고혈압, 당뇨가 50에 왔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에 뇌졸중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 합병증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와가지고 협심증도 왔었고, 나중에 이제 심근경색도 왔었지만 이 혈관마다 다 이제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눈도 당뇨성 망막증이 왔었고, 콩팥도 이 만성 신부전증이 왔었고, 뭐 움직이는 종합병원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리를 해야 한다 생각했고, 살아생전 혈관 건강 악화로 고생을 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픈 신혜 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그 누구보다 열심인 신혜 씨.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아침 식사를 하려는 듯한데요. 바나나 좋은 건 다 아시죠? 이 바나나, 이 우유, 이 호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나나, 호두, 쉐이크를 만들어 보겠어요.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와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호두를 듬뿍 넣고 뼈와 관절 건강에 좋은 완전식품 우유를 함께 넣어 갈아주면 신신의 표 바나나 호두 쉐이크가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든든해 보이죠? 매일 아침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꼭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도 그녀의 건강 비결 중 하나인데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남은 쉐이크를 텀블러에 담는 신혜 씨. 최강호 작곡가 그리고 온사랑 작사자에게 한 잔씩 드리려고. 사랑을 담은 쉐이크를 들고 그녀가 찾아간 이곳.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디자인 잘 나온 거야, 그죠? 어머,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이고. 네네. 아이고, 또 고우셨어요, 고와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신수리 선생님 계시니까 완전 여기가 탁 살잖아요. 방채가 나고. 요즘 새 앨범 준비 때문에 녹음실에서 살다시피 매일을 보내고 있는 신혜 씨인데요. 노래하면서 저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항시 목소리가 건강이 좋으세요. 싱싱해요 아주. 싱싱해. 맑고 깨끗해 아주. 웃음에 살자 신곡 요번에 아마 대박 날 겁니다 이거. 자 웃음에 살자 한번 또 연습해 볼게요. 네. 이거 지금 뜨고 있어요. 신신혜 씨의 7집 신곡 웃으며 살자.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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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살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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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며 살자 듣기만 해도 행복함이 몰려오는 신나는 노래. 이게 바로 신신의 표 음악의 매력이겠죠? 이렇게 신나게 노래 연습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몸의 변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땀이 전 잘 안 나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하면서 춤추고 나면 땀이 송골송골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건 유난히 고갯짓이 많아요. 이게 많아서. 비가 많아가지고 비가 많아서 땀이 송골송골 나와요. 어지럼증 있는 사람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연습도 하고 활력도 찾고 거기에 운동까지 노래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날 오후 중요한 약속이 있어 근처 식당을 찾은 신혜 씨인데요. 어서 왔어? 그럼.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그치. 앉아. 막히는 것 같아. 제 동생 신은혜고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따님, 제 조카 박혜리예요. 안녕하세요. 신혜 씨와 가족들을 위한 행복한 반찬. 오늘 그녀가 선택한 메뉴는 영양소가 풍부한 도가니탕과 소고기 수육입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 챙기는 그녀의 건강 비결이 있다는데요. 탄수화물은 적당히 이 정도만 좀 여기다 덜어놓으세요. 미리 밥 반 공기를 덜어내고 식사를 시작한다는 신혜 씨. 탄수화물을 적게. 대단하다 진짜.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야채 위주로 많이 드시고 그리고 빵 같은 거 잘 안 드시고 그리고 고기류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생선이나 이런 것들 맞아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정량을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양.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정량만 먹는 것이 그녀의 식사 원칙. 우리 혈관 관리를 위해서 기다려. 뭐야 이건 또 뭔데? 식사를 마친 신혜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동생과 조카에게 나눠주는데요. 하루에 하나씩 혈관 관리를 위해서 먹고 있어요. 신혜 씨가 혈관 건강을 위해 하루 한 번 꼭 챙긴다는 이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평생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온 그녀 신신혜. 그녀의 얘기는 잠시 후 계속됩니다. 그냥 봐도 아주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었고요. 자연과 함께 나무에 물 주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뇨 가족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없잖아요.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도 사실은 영상 보면서 너무 놀랬거든요. 보통 당뇨 가족력이 있을 때요, 본인한테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은요, 2배에서 6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없더라도요, 나이가 드시면서 만성질환으로 당뇨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콜레스테롤 수치만 조금 높으시고 다른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들은 없으신 걸 보니까요, 정말 관리 잘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네, 신신혜 씨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의 최강의 건강 비법을 알려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 요리를 통해서 알려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요,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오늘은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우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지입니다. 네. 아니 저는 혈관 청소부라고 하셔서 네. 미역이나 이런 그렇죠. 해조류를 생각을 했는데 네. 가지라고 하셔서 굉장히 의외예요. 그렇죠. 가지가 뭐 지금 딱 제철이기도 하고 정말 혈관 청소를 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재료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은 가지 준비해 주시고요. 가지로 전을 부쳐 볼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필요한 재료인데 일단은 뭐 밀가루랑 달걀물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건식 찹쌀가루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명으로 홍고추를 좀 올려줄 거고요. 식용유로 구워내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간을 가지는 하지는 않고요. 양념장을 준비를 해서 매실청, 또 들기름, 그리고 간장까지 넣어가지고 양념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특별히 이 건식 찹쌀가루를 쓰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찹쌀가루 하면은 이렇게 습식과 건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건식 같은 경우에는 좀 바삭한 맛을 살려주고요. 네. 습식을 사용을 하면 조금 이제 축축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또 쫄깃한 식감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좀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건식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아니 저는 바삭해야죠, 선생님.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건식이 바삭한 맛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가지에 생각보다 좀 두툼하게 썰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양면을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좀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 네. 이렇게 사선으로 양면에? 네, 양면에 넣어주시고요. 네. 여기에 이제 건식 찹쌀가루를 묻혀주세요. 네. 그래야 그 재료가 잘 스며들기 때문에 칼집을 내주시나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얇으면은 또 가지가 좀 물렁물렁하잖아요. 식감이 맞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찢어지죠. 식감도 살리고 네. 또 이렇게 속에까지 잘 익게 하기 위해서 묻혔습니다. 네. 가지 스테이크 같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두껍게 썰어가지고 네. 진짜 식감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그 살아있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몇개 먹으면 배부르겠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달군 팬에 기름을 좀 둘러주세요. 가끔 이렇게 전할 때 기름 좀 과하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네. 맛있잖아요. 약간 튀기듯이 하는 게 좋아서.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많이 쓰시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가지가 스펀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두르게 되면 좀 많이 스며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적당량 둘러볼 텐데
또 만약에 기름을 좀 들기름이라든지 그럼 좀 고소한 기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좀 들기름 좀 듬뿍 먹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많이 두르셔도 되는데 네. 또 식으면 느끼해질 수가 있어요. 네. 기름 요즘에 올랐다고 집에서 후라이 할 때도 기름 규제하던데. 맞아요. 기름까지 올랐죠. 자, 이렇게 해서 달군 팬에. 달군 팬에 올려주시고 네. 위쪽에 이제 고명으로 홍고추. 그러면 또 색감이 살아나서 또 더 맛있어 보이고. 네. 아, 이 소리 나기 시작한다. 비 오는 소리 이제 나죠. 전할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굉장히 식감이 느껴지죠, 소리로. 저는 소리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전할 때 또 헷갈리는 게 네. 불을 좀 세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저도 약하게 궁금했어요. 은근히 해야 되는지 가지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계란을 처음 올렸을 때는 칙 소리가 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온도가 달궈져서 올라와야 되고요. 네. 또 중간부터는요. 너무 센 불에서 하게 되면은 지금 약간 도톰하게 썰었잖아요. 전혀 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기만 하죠, 겉이. 네, 맞아요. 그래서 중약불 정도로 중간부터는 줄여주는구나. 네, 바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안에까지 익을 수 있도록 은근히 해줘야 되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가지가 그럼 혈관 건강에 좋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네.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가지는요, 피를 맑게 해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우리 가지가 보랏빛이 나잖아요. 그 보랏빛이 나는 게 안토시아닌 성분에 나스닌과 히아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들이 우리 혈관에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에요, 안토시아닌 성분이요, 항산화 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가지는 지금이 한창 제철이잖아요. 가지는 열을 식혀주는 아주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더위에 몸이 허해서 기운이 없으신 분들, 또 몸에 열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기운을 나게 해주고요. 몸에 있는 열 자체를 잘 식혀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여기에다가 레티놀 성분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할 때 식물성 기름을 활용하시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식중독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가지가지로 좋으네요. 가지가지 하네요, 정말. 네. 네. 아, 근데 지금 저는 옆에 서 있으니까 네. 이 기름, 누릇누릇한 기름 냄새가 아우, 정말 배고픈데 정말 맛있게 익었네요, 선생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실 동안에 네. 다 익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도톰한 가지인데도 잘 익었습니다. 네. 이거를 담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또 금방 만들어 먹어야 저게 또 맛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요맘때 호박전 많이 해 먹었는데 가지전은 조금 생소해요. 네, 아마 오늘 가지전 만든 거 드셔보시면은요. 네. 여름철 자주 해 드시게 될 겁니다. 요 가지전을 제가 신세 선생님께 배달을 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춤추시느라고 에너지 소비가 많았거든요. 네. 맛을 한번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중국 음식에 가지로 만든 음식들 많죠. 많아요. 네. 뭐 이런 거 많죠. 저만 먹어서 미안합니다. 대표로 시식하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요, 가지라서. 어때요? 좀 예쁘게 드세요. 지금 말씀을 못 하셔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가 봐요. 빠, 속촉. 겉바속. 이게 겉은 네.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이 마른 찹쌀가루 쓴 이유를 알겠어요. 예. 또 이렇게 도톰하니까 참 그 맛이 또 묘하네요. 네. 이거 얼마든지 매일 먹겠어요. 아이고 그냥 봐도 맛있어 보입니다. 네. 네, 혈관 건강에 좋은 가지로 만든 1분 뚝딱 요리 잘 봤고요. 이번에 네. 이제 혈관 청소했다면 지금부터 혈액을 잘 돌려야죠. 네, 그럼요. 네. 최건비 두 번째는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배우 선생님.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발 운동 방법인데요. 우리가 혈액순환 할 때 머리에 있던 혈액 같은 경우는 다리로 잘 내려오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니까요. 근데 다리에 있던 혈액은 머리로 올라가려면 정말 많이 힘들죠. 그래서 다리에 근육도 있어야 되고요. 종아리가 펌핑 작용도 잘해야 되고 심장 기능도 원활하게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발의 운동을 통해서 하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민 선생님, 네. 신실 선생님 앞에 나와서 저하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야,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네. 운동법입니다. 자, 일단 의자에 앉으실게요. 네. 예. 그리고
신발을 벗어주시고요. 네네. 양말을 발을 양말은 신어도 되죠? 예, 양말 신으셔도 됩니다. 옆에다 놓으신 다음에 예, 일단 자체를 앉으실 때 이 허벅지가 의자에 좀 평행하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종아리는 좀 무릎 같은 경우는 직각으로 좀 내려가시는 그런 형태의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혈액 순환을 하기 전에 일단 지압을 통해서 아래로 들어가는 혈액의 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해줄 건데요. 일단 왼쪽 발을 오른쪽 무릎에 위에다 이렇게 올리실게요. 하시는 다음에 발을 이렇게 직각으로 섞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신채연 선생님 보시면 여기 안쪽에 인대가 좀 크게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네, 장지신근하고 장모지신근 자체가 있는데 이 인대 안쪽에 있는 위치에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혈해혈이라고 하는 혈차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해계혈입니다. 해계혈을 예, 오른손 엄지로 왼쪽 발의 안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파요. 통증이 좀 있으시죠? 전 아파요. 모르겠는데요. 강하게 조금 눌러주시면 예, 발끝까지 살짝 지긋하게 눌리셔서 통증을 좀 유발시켜 주는 것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혈액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해계혈이거든요. 이것은 위경의 혈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상병 하치 또 두병 각치라고 해서 혈액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발 쪽의 지압을 통해서 위쪽에 머리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계열. 그럼 저는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아픈 건데? 안 되시게 어떤 효과가 있나 이렇게 하면? 여기 눌러주시면 아래쪽으로 물기를 터서 내려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10초간 누르셨다가 띄었다가 또 한 10초간 지긋하게 누르셨다가 띄었다 하시기를 한 3회 정도 반복을 해주십니다. 저는 많이 아픈데요. 그리고 이제 발을 내리셔서요. 반대쪽도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교각첨이라고 하는 운동을 할 겁니다. 교각첨이라고 하는 것은 발끝을 공작새가 이렇게 날개를 펴는 것처럼 쭉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 끝을 쭉 올려주세요. 예. 발바닥을 대신 다음에 발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발가락 끝을 쭉 올려주세요. 다시 아래로 내렸다가 이 동작을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십니다. 여기 시원하네요. 네. 밑으로 내려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아래쪽에 발가락까지 끝까지 혈액이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동작은 점각근이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발바닥 끝에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발끝을 드셨다가 발바닥 뒤에 부분이 땅에 닿으실 수 있게끔 네, 발바닥 끝에 올렸다가 다시 세게 발바닥 뒤를 눌러주십시오. 발목 스트레칭 같아요. 네. 그렇죠? 발전기 운동이 되니까요. 뒤로 찢어지고 이거 한 3회 정도 반복하시고 마지막으로 발가락을 손가락과 같이 주먹을 쥐는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 발가락 끝을 잡아 당기셔서 발바닥 안에 아치를 최대한 자극을 주시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발가락 잼잼잼 같이. 네,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셨다가 다시 발가락 끝을 끝까지 잡아 당기셔서 발바닥을 좀 이렇게 조아주시는 거죠. 뚝뚝 소리가 나는데 막 상황에서 운동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당겨서 우리가 발 이런 운동 안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죠. 이런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자기 전에 해주시게 되면 하루 종일 피로했었던 발에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고요. 수면도 원활하게 해주실 수 있고 다리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오늘 시청자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원하네요. 잠시 했는데. 네. 시원하네요. 이 동작 같은 경우. 시원해요. 그죠. 뭔가 이게 확 피가 도는 것 같은 느낌? 자기 전에 이렇게 순서대로 하루에 3번 정도씩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최건비 혈액순환을 위한 발 운동법 잘 배워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녁에 자기 네. 전에 그 발 좀 따뜻한 물에 씻은 다음에 이렇게 지압해주거나 저렇게 그렇죠. 움직여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관 청소와 혈액 순환에 좋은 건강 비법 알아봤고 마지막 비법은 우리 신신혜 씨가 알고 있는데 영상 속에서도 이런 비법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네. 아까 그 식후에 뭔가 뭔가 드셨거든요, 드셨잖아요. 영상에서. 그건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이제 마지막 비법인 것 같아요. 뭐예요? 영상에서 뭐 드셨던 거예요? 참 좋아요. 바나바. 바나나잎. 바나나 아니고 바나바? 바나바. 그 뭐예요? 뭘로 만든 거예요? 바나바 잎이 무슨? 네, 바나바 잎으로 만든 거예요. 잎으로. 이게 뭔지 전재 선생님은 아시는 눈치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나바, 좀 낯선 이름이죠. 근데 바나바, 아까 신신혜 씨가 영상 속에서 드셨던 거는요, 바나바라는 잎에서 추출한 이제 물질을 드신 거예요. 보통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낙엽성 열대우림 지방에서 자생하는요, 상록수 허브 식물로 불리고요. 보통 여왕의 꽃이라고 합니다. 보통 앞에 놓여 있는 타원형의 잎이 바나바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인도나 필리핀,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옛 문헌에 따르면요, 필리핀에서는 수백 년 동안 당뇨나 비만이나 변비나 신장병의 치료로 많이 쓰였다고 하고요. 실제로 의학용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도 약용차로 많이 드시고 있다고 합니다. 바나나 잎이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줘요? 일단 혈당 자체를 좀 낮춰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의 과학지 사이언스에 따르게 되면은 당뇨병 환자에게 바나바 잎 추출물을 하루에 3번 복용을 하게 했더니 평균 혈당치가 10%가량 낮춰졌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인즉슨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뜻인데요. 과연 어떤 성분이 도움을 주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효능인데요. 보시면 천연 인슐린, 코르솔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바나바의 이제 별명이요, 바로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립니다. 분자 구조를 보면은 코르솔산과 인슐린이 분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 건데요. 실제로 1999년에 일본의 가토 야마사키 교수의 실험을 통해서요, 코르솔산이 인슐린과 흡사한 기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포도당, 글루코즈를요, 세포 속으로 쏙 흡수하게끔 도와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유명 과학 잡지에 실리면서요, 우리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코르솔산이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혈당을 세포 안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게 되면 코르솔산 같은 경우는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빠르게 소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요, 이제 바나바를 드신 다음에 식후 혈당 상승이 얼마나 억제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저혈당이 140에서 250, 그러니까 당뇨인 환자분들한테요, 50에서 70세 32명의 대상으로 이제 코르솔산 1%를 추출해서 투여를 했더니요, 15일이 지나자 혈당 수치가 약 30%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당뇨셔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무작정 막 떨어뜨린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혈당에 빠지면 더 위험할 수 그렇죠.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저혈당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요, 혈당이 높은 것만 아니라 정말 저혈당이 더 위험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혈당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기준보다 더 낮은 경우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통 일반인들한테 잘 나타나는 거는 갑자기 배가 막 고프고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손이 좀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고,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식은땀이 나타날 수도, 식은땀이 나거나, 아니면 아주 심할 때는 의식을 잃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제 바나바에 들어있는 코르솔산이요,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도 하는데 일정 정도 이상은 더 낮아지지 않게 하는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을 관리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바나바의 효능 첫 번째는 천연 인슐린, 코르솔산이었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파이토스테롤이라고 또 어려운 말이 뭔지 모르는 말이 또 하나 나왔네요. 맞습니다. 항상 이런 용어를 말하면 네.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슐린에 대해서 세포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원래 자기가 했던 기능 자체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파이토스테롤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주고요, 중성지방도 낮춰주면서 우리 환경 호르몬 있잖아요. 이 환경 호르몬 수치도 몸속에 있는 부분을 낮춰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라든지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고지혈증에는 콜레스테롤 관리도 중요하죠. 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관리하셔야 되고요. 또 당뇨 있으신 분들도 콜레스테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주된 사망 원인을 봤더니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혈당 관리를 하시면서요,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혈관에 죽상 경화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이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관리
관리하실 때는요, 우리가 항상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40,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5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상으로 높이시는 게 좋고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150 미만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연구에서요, 실제로 당뇨주의 이 바나바잎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당뇨주에 비해서 혈당이 19에서 32% 이제 감소를 하게 되었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46% 감소가 되었고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67%나 감소를 했습니다. 또 인슐린 분비의 췌장에 존재하는 베타세포의 회복 또한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 감소에 도움을 준다면 이 대사증후군 예방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아까 5가지를 제가 본다고 했어요. 첫 번째, 복부 둘레가 높은 경우, 두 번째, 혈압이 높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예상보다 낮은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 이제 아까 그리고 공복 혈당이 100을 넘는 경우,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되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사증후군의 원인을 봤더니요, 아주 지금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가 않지만 아무래도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높아지면 그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몸에 대한 감수성, 이제 반응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혈당인데도요,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통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보면요,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까지도 같이 연관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나나 잎의 또 다른 효능들도 궁금해지네요. 바나바지요? 바나바. 네. 바나나 우리 먹는 거고, 네. 바나나가 너무 드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그렇지만 헷갈려요. 보시는 분들이 네. 바나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나나를 먹으면 되는 거야. 바나바 잎이. 네.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요, 또 다른 효능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르솔 성분이 아까 혈액 내에 있는 당 성분을 빠르게 소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포도당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서 지방으로 축적하게 되면 복부 비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포 흡수를 높여서 당을 빠르게 소모시켜주기 때문에 체지방의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뇨인들한테요, 혈관 쓰리고 이런 것처럼요, 짝꿍으로 찾아오는 게 사실 고혈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혈압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유의미한 검사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14주 동안 고혈압이 있는 쥐한테 0.072% 코르솔산을 섭취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혈압이나 무혈청 지방산,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요,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밖에도 이제 바나바 잎에는요, 글리코사이드, 타닌, 아미노이드, 또 칼륨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이런 활성 대사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을 흡착을 해가지고요,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유발하는 여러 가지 증상이라든지 또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심혈관이라든지 항암, 항염증 등 면역학적 질환에도 영향을 좀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바나바 잎의 이 코르솔산이 굉장히 좋은 성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혹시 같이 먹으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이 있을까요? 네, 이제 대사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 혈당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혈행 개선하는 것과 혈압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바나바 잎의 코르솔산이 혈당 감소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셨다면요, 우리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 Q라는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잎에 들어있는 플라보놀 배당체 성분은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3가지를 함께 드신다면요, 혈당도 잡고 혈압도 잡고 그리고 혈행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나바 잎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당뇨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을 관리할 때요, 혈당과 혈행 개선, 또 혈압, 이 3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 혈압도 조절이 되고 혈당이라든지 혈행 개선에 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식약처의 1일 권장량은요,
코르솔산의 경우에 0.45mg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확인하시고요. 바나바잎에 이제 함유된 코르솔산의 주요 성분을요. 뒤에 보시는 성분표를 보시면서 잘 체크하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혈관 건강, 혈액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혈관 건강이나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하는 거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당뇨도 중요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을 막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진료실에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을 막으시려면요, 당뇨 관리를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혈당 관리를 잘해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 관리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은 이 당뇨가 잘 걸리시는 분들이 좀 마르고 약간 열이 좀 많고, 아까 우리 가지 같은 경우는 열을 좀 내려준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열이 많으신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화를 좀 잘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부분 가족력이 분명히 있으시다 보면 운동도 하셔서 열을 좀 줄이시고요. 특히 감정 조절, 너무 화를 내지 않고 즐겁게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전지혜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당뇨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에서 단순 당이죠.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요. 거칠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식사 중에 좀 많이 식재료들을 넣어서 드시는 것이 또 건강 관리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뭐 신신혜 씨는 관리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 또 노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방송하러 나올 때 보니까 네. 바람이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창문 좀 열고 달렸습니다. 어제도 밤에는요, 제법 날이 좀 서늘해서 저는 가을인가 싶기도 했거든요. 오늘도 작은 우산 하나 챙기고 외출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